안녕하세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전하연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새해에는 부처님의 인격을 표준하여 참된 인격을 갖추어 참된 지도자가 되고 참된 인격자를 많이 길러내는 일을 기본으로 삼고 살아야 하겠다.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 교단에도 쓸모 있는 사람이니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마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어 항상 새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물건 없듯이 우리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쓸모 있는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최진용의 한방상담이죠. 오늘도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왜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밖에 잘 안 나가게 되고 활동량이 줄면서 이 체력과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면역력 높이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이제 면역력이 생기는 원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첫 번째는 이제 호흡기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위와 장이 튼튼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원인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호흡기가 약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비염이라든지 기관지 염증이라든지 어르신들 중에 기관지 천식이라든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 호흡기가 약하기 때문에요.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환기를 자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네. 두 번째는 젊으신 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걷기 운동을 조금씩 해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반해서 소화기, 위와 장이 약해서 발생하는 면역력 저하에는 1차적으로 배가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 핫백을 자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이나 음료를 드실 때도 따뜻한 성질, 따뜻한 음료를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채나 과일보다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생선의 섭취를 조금 더 늘리면, 이 생선은 동의보감에 보면 위와 장을 따뜻하게 해서 신진대사를 잘 시킨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장이 또는 찬 거 먹으면 배가 사르르 아프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생선을 자주 섭취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이 면역력 저하는 호흡기가 약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환기 자주 해주셔야겠고요. 또 찬 음식도 피하고 유산소 운동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건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나이를 알려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생기면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고요. 건강한 삶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 최진용의 한방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래는 감기에 걸리면 생긴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래는 감기에 걸리지 않아도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아침, 저녁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나 겨울이 되면 가래 증상이 심해져서 불편을 주곤 합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한방치료로 가래 없애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래란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박사님? 일반적인 가래는 이제 기관지나 폐로부터 생성되는 점액성 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래를 왜 침처럼 삼키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 가래랑 침은 또 어떻게 다른가요? 이 가래는 지금 기관지나 폐로부터 생성되는 점액성 액체이기도 한데요.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폐나 기관지로부터 생길 수도 있고, 비염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편도에, 목에 염증이 있을 때 또 가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침은
침샘으로부터 입으로 분비되는 우리 몸에 아주 귀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입 안에 있는 침샘으로부터 분비되는 물질을 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체에 불필요한 바이러스라든지 먼지들 또는 질병으로부터 목 안에 생기는 물질을 가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래는 뱉어내는 게 원칙이지만 침은 동의보감에 보면 우리 몸의 가장 귀한 진액 중에 하나라고 적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침은 침샘으로부터 분비되는 내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입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물질들을 독소를 제거해주는 약화시키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요. 이 침은 내가 뱉어서 버릴 수도 있고 이 침은 내가 삼켜서 내 영양분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침은 뱉으시면 안 되고 침을 자주 이렇게 뱉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내 몸의 진액을 자꾸 내뱉어 버리는 거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우선적인 행동이라고 하고 적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래는 뱉지만 침은 절대적으로 뱉지 않고 머금었다가 음식물과 또는 목을 통해서 위장으로 자주 삼켜주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침과는 다르게 가래는 좀 뱉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럼 무조건 다 뱉어야 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가래의 경우에 이제 목에 뭔가 진하고 황색이고 좀 끈적끈적한 게 걸려 있을 때 이렇게 살짝 뱉었는데 잘 나온다. 그러면 뱉어버리는 게 편하고요. 그냥 크게 뭐 가래를 의식하지 않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답답하지 않다. 그러면 크게 삼켜도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목에 뭔가 가래가 있는데 이거를 세게 뱉으려고 안 떨어지면서 뱉으려고 하다 보면 목에 혈관들이 터지면서 피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요. 너무 세게 뱉은 것은 좀 피하고 이때는 이비인후과에서 그 가래에 대한 원인에 따른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요, 왜 축농증이 좀 심해지면은 가래가 생기곤 하더라고요. 네. 이게 연관이 있는지 가래가 생기는 원인이 궁금합니다. 일단 축농증은 이제 코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축농이 되고 농이 넘어가면서 목에 이제 가래가 되는 것을 축농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일반적인 가래의 원인을 한방에서는 크게 6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근무하는 곳, 내가 생활하는 곳에 환기가 잘 안 되어서 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목에 당연히 가래가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항상 환기가 중요하고 이제 내가 생활하는 곳이 좀 탁하다. 그 다음에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쉬는 시간에 그렇지 않으면 자주 나와서 이렇게 자신의 몸, 코를 환기를 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네. 축농증이라든지 인후의 염증이라든지 기관지의 염증이라든지 폐쇄성 폐질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식도 역류하게 되면 또 목에 가래가 생기기 때문에요. 이러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을 치료를 하게 되면 가래는 당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폐와 기관지가 차고 약한 경우입니다. 네. 우리가 똑같은 환경에서 생활을 해도 어떤 분들은 목에 가래가 자주 생기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가래가 별로 생기지 않고 나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폐라든지 기관지의 선모가 활동력이 좋아가지고요. 불필요한 이물질이나 찌꺼기를 기관지에 이제 가래가 잡아서 빨아들여서 이걸 삭혀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폐가 차고 약하신 분들은 감기도 잘 걸리고 조금 공기가 안 좋은 곳, 좀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 가면 재채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콧물도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한방에서 폐와 기관지가 차고 약해서 가래가 생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폐와 기관지를 따뜻하게 보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번째는 위와 장이 이제 차고 약한 경우입니다. 위와 장이 차고 약한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음식물이 먹어서 식도를 통해서 위와 장으로 내려가서 대변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위와 장이 약해서 내보내를 못하면 식도를 따라서 역류하게 되겠죠.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이제 가래가 생기기 때문에 예, 이때는 이제 위와 장, 예, 소장, 십이지장 치료를 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다섯 번째는 우울감과 울화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 이 경우가 이제 한방에서 매핵기, 또 기담, 예, 기수, 기천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내가 우울감이 있다, 내가 뜻대로 안 된다, 뭔가 슬프다, 또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난다 이랬을 때는 예, 열감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예,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면서 이때 이물감은 잘 뱉어도 뱉어지지 않고 삼켜도 삼켜지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가슴에서 한 번씩 통증이 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이물감은 기분이 좋을 때는 잘 안 느껴지고요. 뭔가 뜻대로 인생이 잘 안 풀리거나 뭔가 분노가 생기는 일이 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목에서 예, 이런 걸 자기도 모르게 식사 중에 또 일하는 중에 집에서 편히 쉬고 있는 중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의원에 사실 가래 때문에 오시는 분들 중에 한 50% 이상은 이 우울감이나 울화로 생기는 예, 가래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는 기력이 저하되고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 기력이 저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관지의 선모가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또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 새로운 산소를 잘 받아들이고 소화흡수를 잘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항상 정체가 되어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정체가 되면 목 쪽으로, 예, 기관지 쪽으로 염증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기력이 저하가 되고 신진대사, 이 경우에는 기력이 저하가 되고 신진대사가 잘 안 되는 경우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나이가 들었는데 소변이 시원치 않다, 남아있는 느낌이 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때가 되었는데 배가 고파야 되는데 배가 안 고프다. 예, 이런 경우가 바로 기력 저하가 되고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이 증상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래가 생기는 원인 6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 가래 보통은 침처럼 색깔이 없는데 네. 색깔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렇게 가래가 색깔이 짙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가래의 이제 색깔이 대부분 이제 탁하고 황색인 경우는 예, 몸 안에 이제 염증이 있거나 특히 이제 코라든지 기관지에 염증이 있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내 체내에 열이 원래 좀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감기가 걸려도 예, 한 달 내내 감기가 걸렸어도 가래는 맑은 가래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감기 걸린 지 하루나 이틀밖에 안 됐는데 바로 예, 가래가 노란색 가래가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체내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내 몸에 이제 가래가 탁해지기 때문에 가래가 좀 진하고 황색으로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가래의 색이 좀 짙어진다 싶으면 내 몸의 이상 신호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걸 치료하지 않고 가래를 침처럼 계속 삼키고 방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 이 가래는 이제 기관지 쪽에 남아 있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남아 있으면 예, 천명이 나고 여기서 숨을 쉴 때 그르렁그렁 소리가 나고요. 또 기관지에 염증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만성 기관지염이나 기관지 천식 조금 더 심해지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래는 반드시 호흡기 내과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만성으로 가지 않도록,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 필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 팩트 체크에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가래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물을 마시면 가래 완화에 도움이 된다.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도움이 되는데 가래가 탁하고 황색인 경우에는 도움이 됩니다. 예, 이 경우에는 이제 내 몸에 열이 좀 많거나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면 가래가 연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가래가 맑고 백색인 경우는 위가 차고 호흡기가 약한 경우이기 때문에요. 내가 필요치 않는 수분을 계속해서 섭취를 하게 되면 오히려 콩팥의 기능이나 내 몸에 이제 수분과 염분의 농도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요. 이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수분 섭취의 양을 조절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 가래 색깔이 좀 짙다 하시면 이상 신호라고 생각하시고 물을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래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갑니다. 가래 색깔에 따라 원인 질환이 다르다. 색깔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황색인 경우는 이제 기관지라든지 예, 폐렴이라든지 비염이라든지 몸 안에 이제 염증이 있는 경우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가래를 뱉는데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입니다. 네. 예, 이 경우에는 이제 피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요. 예, 대부분은 이제 모세혈관이 좀 터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요즘 이제 폐결핵이 있다든지 예, 이런 경우에도 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경우에는 내과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세 번째는 녹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때는 이제 녹농균이 같이 나올 수가 있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흑색으로 가래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예, 먼지가 많이 예, 내 코로 호흡기로 들어간 경우가 있거나 또는 이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가래가 검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노란색, 적색, 녹색, 검은색. 이 가래 색깔이 있으면은 이상 신호다라고 파악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래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가래가 생길 수 있다.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럴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가래가 생기는 원인의 6번째에서 기력 저하와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 가래가 생긴다고 했으니까 기력 저하가 되면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신진대사가 잘 안 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예, 그래서 때가 됐는데 배가 안 고프다. 예, 그 다음에 연세가 높아졌는데 소변이 뭔가 시원치 않다. 예, 이런 경우에는 면역력 저하, 기력 저하, 예, 신진대사가 잘 안 되어서 생기는 가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가래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흡연은 가래 증상을 더 악화시킨다. 아무래도 흡연은 기관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예, 것 그렇죠. 같아요. 이건 뭐 제가 굳이 대답 안 해도 예,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항상 그 제가 한방차를 불러드리기는 하는데 내가 기관지에 가래가 생긴다. 예, 그 다음에 뭐 폐가 좀 안 좋다. 소화기가 약하다. 예, 그런데 내가 흡연을 하고 있다. 그러면 모든 것에 앞서서 모든 질병, 심장이 좀 안 좋다.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았는데 무엇을 조심하세요. 이렇게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금연이기 때문에요. 예,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이제 금연에 대한 치료를 받고 금연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다음 가래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생기는 가래는 바로 뱉어준다. 요거 맞다고 봅니다. 왜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자고 일어났을 때 입안을 한번 헹궈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자면서 우리가 이제 환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우리의 신진대사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요.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목에 이제 가래가 생깁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래를 뱉어주는 게 필요한데 가래를 너무 세게 뱉지 말고요. 가볍게 아침에서 아직 우리 몸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때 양치하면서 막 이렇게 아주 세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히 뭐 젊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연세가 50이 넘어가 있고 또 지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 모세혈관이 터지거나 조금 더 심하게 되면
그 혈관이 조금 더 터질 수가 있고 또 세게 하다 보면 뇌 쪽으로 압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가볍게 툭툭 해주시고 안 되면 조금 더 강도를 높이시고 그래도 사라지지 않으면 이비인후과에서 검진을 받고 이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가래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목에 가래 낀 느낌을 주는 매핵기는 가래와 관계가 없다. 요 매핵기라는 게 그런 듯한 증상이잖아요. 예, 증상은 같습니다. 오. 예, 그런데 증상은 같은데 가래가 원인이 다릅니다. 원인이 그래서 제가 가래가 생기는 경우에 우울감과 우라가 있는 경우에 가래가 생기는데 이게 바로 이제 매핵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경우에 매핵기의 가래는 대부분 증상들이 가래가 아주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번 뱉다 보면 한 번 나오고 뱉을 때마다 나오는 경우는 좀 적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때의 특징은 기분이 좋게 만약에 오늘 저녁 잤다. 그러면 내일은 좀 덜 생깁니다. 네. 예, 그런데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 너무 짜증이 난다, 이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 힘들다, 이런 정신적인 느낌을 받을 때는 목의 가래가 바로 심해집니다. 예, 그런데 이 목의 가래가 심해지는 증상은 목의 가래뿐만이 아니라 항상 가슴에 옵니다. 우리가 생각은 머리로 하는데 머리에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가슴이 답답하죠. 예, 우리 여성분들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떻게 머리 아픈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하잖아요. 우리 네. 뭔가 스트레스고 분노가 있을 때 가슴이 답답하다는 표현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한 번씩 콕 쑤시고 또 병원에 가서 검진하면 이상은 없고 목은 항상 걸려 있고 예, 그래서 이 경우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이비인후과에 가면 역류성 식도질환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자기 자신이 파악할 수 있는 게 역류성 식도질환이라 인해서 가래가 생겼을 때는 내가 음식을 먹으면 조금 더 심해져야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음식을 먹으나 속이 비어 있을 때나 이 증상이 비슷하면 그건 역류성 식도질환이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 매핵기에 해당이 되니까 이 경우에는 한의원에 가서 침치료, 뜸치료, 또 약물치료 받으면 바로 좋아지니까 이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매핵기와 가래는 원인이 다릅니다. 이렇게 가래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한방에서는 가래를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예, 원인이 6가지이기 때문에요. 6가지 원인이 한 가지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2가지, 3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가래 없애기에서는 첫 번째 거담을 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거담을 시키는데도 가래가 맑으면서 백색인 경우, 가래가 탁하면서 황색인 경우, 예, 그래서 가래가 맑으면서 백색인 경우는 이제 몸이 차고, 예, 호흡기나 기관지가 차서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따뜻하게 보호하는 치료를 하고, 예, 그 다음에 가래가 탁하고 황색인 경우는 몸 안에 이제 염증이 있기 때문에요. 염증을 제거하는 약과 몸 안에 열을 조절을 해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외부 환경적인 요인은 이제 환기를 좀 자주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내 삶이 생활 터전이 어쩔 수 없이 환기가 덜 되는 곳에서 한다. 그러면 쉬는 시간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집에 있을 때라도 환기를 좀 더 자주 하시고 산을 좀 자주 찾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주변에 이제 화초라든지 나무를 좀 자주 심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위와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 질병이 있는 경우는 뭐 비염이 있으면 비염 치료하고, 축농증이 있으면 축농증 치료하고, 기관지에 염증이라든지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예, 이 폐를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예, 세 번째는 호흡기가 약합니다. 결국 이제 폐와 기관지가 차고 약한 경우인데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기관지와 폐를 따뜻하게 이제 보호하는 치료.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 좀 차가운 곳에 가면 바로 콧물이 나오고 재채기 하는 경우 있거든요. 네. 예, 이 경우가 이제 바로 온보법을 쓰는 거고, 예, 네 번째는 위화장이 차고 약한 경우, 이런 분들은 이제 찬물을 먹으면 좀 불편하고 선풍기나 에어컨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은 이제 야채나 과일을 드실 때도 좀 과일도 완전히 익은 것, 야채
야채도 좀 삶아서 데쳐서 드시는 게 필요하고, 꼭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생선을 좀 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예, 다섯 번째는 우울감과 이제 울화가 있는데, 우울감이 있을 때는 이제 풀어 헤쳐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 울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화를 꺼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력저하와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때가 됐는데 배가 고프지 않다. 예, 그 다음에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소변이 뭔가 시원치 않고 소변을 볼 때 좀 기다려야 된다. 예, 이런 경우가 이제 신진대사 기력저하가 안 되어서 생기는 가래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한방에서 이제 보약을, 예, 보음식기라든지 보양식기라든지 이런 보음, 보양약을 같이 투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방에서는 이 6가지 원인에 따라 혹은 복합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군요. 그럼 여기서 실제 이 가래 치료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박사님? 제가 오늘 가져온 치료 사례는 6살 남자 가래 치료 사례인데요. 네. 2년 전부터 아이가 가래를 자주 토하고 또 감기가 걸리면 가래 기침이 아주 심했습니다. 주로 새벽에 기침과 가래가 생긴다고 했고, 잠잘 때는 머리에서 땀도 많이 난다고 했습니다. 평소 엄마가 안 보이면 울며 불며 이제 찾는다고 했고, 무서움이 많았습니다. 잠자기 전에 아이가 항상 무언가를 먹고 자는 습관이 있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많이 먹고, 또 맥을 봤을 때 오른쪽 맥이 아주 성했고요. 겁이 많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상기 아이는 결국 겁이 많아서 간장과 담낭기가 약하고, 또 하나 이제 저녁 때 잠자기 전에 먹고 오른쪽 맥이 성한 경우가 위장에서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식적이 생기면서 위식도하면서 목으로 가래가 생기는 증상이었습니다. 결국 선천지기, 후천지기가 약해서 발생하는 가래이기 때문에 간장과 담낭을 기를 보하는 약 50%, 예, 그 다음에 위장의 기를 보하면서 식적을 제거해 주는 약 50%의 비율로, 예, 1개월 투약 후 치료를 마친 사례입니다. 네, 최진육의 한방상담. 오늘은 가래 없애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현재 아픈 곳이 있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또는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백년 건강 레시피입니다. 가래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박사님? 예, 이제 가래가 생기는 원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가래만 보았을 때 주로 가래가 색이 맑고 백색인 경우, 그 다음에 가래가 탁하고 황색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래색이 맑고 백색인 경우에는, 예, 창출과 생강을 각각 10g씩 넣어서 물을 1200cc 넣으세요. 그 다음에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25분 끓이시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네. 예, 그러면 이 차 요법을 아침, 저녁으로 편한 시간에 하루에 2번씩 복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이에 반해서 가래가 탁하고 황색인 경우에는 창출과 길경을 각각 10g씩 넣고 다리는 방법은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특히 가래색이 맑고, 예, 백색인 경우에는 위와 장이 차고, 예, 그 다음에 폐와 기관지도 또 차고 약해서 발생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이 창출 자체는 우리 몸에 가래를 제거해주고, 예, 그 다음에 위와 장이 차고, 예, 폐와 기관지가 차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신진대사가 잘 안 될 때 가래가 생기는 이 가래를 제거해주는 대표적인 약재가 생강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창출과 생강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이에 반해서 가래가 탁하고 황색인 경우에는 기관지나 폐 쪽에 염증이 있거나 또는 내 몸 자체에 열이 많이 있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가래와 열을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 가래를 없애는 대표적인 약이 창출입니다. 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폐와 기관지, 우리 몸에 열을 꺼주면서 가래를 제거해 주는 약이 길경, 도라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창출과 길경을 같은 분량으로 10g씩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있죠. 가래가 오늘은 맑게도 나왔다가 또 어떤 때는 진하게도 나왔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차요법 3가지를 같이 다리시면 됩니다. 황기와 생강과 그 다음에 길경, 이 도라지를 각각 10g씩이면 30g이니까요. 이때는 물을 한 1500cc 넣고 한 30분 정도 끓여서 아침, 저녁으로 편한 시간에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창출과 생강, 길경 이렇게 네. 3가지 약재 말씀 주셨고요. 이렇게 오늘도 가래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한방차인가요? 오늘 가져온 한방차는 이제 가래가 맑고 백색인 경우입니다. 위와 장이 차고 좀 호흡기가 차고 약한 경우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네, 창출과 생강이 10g씩 들어간 네. 한방차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와우. 굉장히 씁쓸하고 또 알싸한 맛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생강이 약간 알싸하고, 그 다음에 창출이 약간 쓴맛이 있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위화장을 따뜻하게 하고, 기관지를 또 따뜻하게 해주면서 신진대사를 잘 되게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몸의 전체적인 순환을 잘 되게 하면서요, 우리 몸에 이제 가래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창출이 위장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이 창출은 제가 요즘 이 한방차 하면서 창출을 많이 가지고 오는데요. 네. 거의 만병통치약까지 쓸 수 그러니까요. 있고, 특히 여성분들이, 모든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음식을 조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료할 때 항상 이 창출차를 좀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조금 많이 먹었다, 그런 경우에 이 창출을 차를 끓여놨다가, 또는 요즘 텀블러에 이렇게 음료수를 가지고 다니는데, 내가 외식을 해서 식사를 조금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차를 마시면서 제가 식사를 하라고 하면 소화도 잘 되고 몸 안에 가래도 안 생기게 하고, 또 동의보감에 보면 살찌는 것을 예방하면서 치료하는 효과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엄청 좋은 네. 약재네요. 그리고 반대로 또 가래가 진하고 황색인 경우에는 이 창출과 길경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여기 약재에서 도라지처럼 보이는 저 약재. 맞습니다. 이게 이제 길경이고,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다 이제 도라지로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도라지 말린 걸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창출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찬 분들한테는 생강을 쓰는데, 생강은 다 알기 때문에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한방지압법도 살펴봐야죠. 가래에 도움이 되는 한방지압법은 무엇인가요? 가래의 지압법도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가래가 맑고 백색인 경우, 가래를 없애야 되는데요. 동의보감에 가래를 없애는 대표적인 혈자리가 중환과 풍룡입니다. 네. 중환은 명치와 배꼽을 잡았을 때 2등분 했을 때 가운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제가 앉아 있을 때는 이거를 사실 누르는 지압법보다는 살짝 마사지를 한 50번이나 100번 정도 해주시면 되고, 누워 계실 때 이 중환을 잡아서 자신의 이제 가운데 손가락으로 한 5초에서 10초 정도, 한 5위 정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중환은 풍룡은 다리에 있는 혈자리인데요. 무릎을 구부렸을 때 바깥쪽에 오목하게 들어가는 독비라는 이 혈자리에서
바깥쪽 복사뼈에서 나누었을 때 2분의 1 부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엄지손으로 해서 10초씩 5일 정도 이용을 하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가래가 맑고 백색인 경우는 우리 몸이 차기 때문에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대표적인 혈자리가 제가 소부라고 했죠. 네. 예, 소부는 이렇게 주먹을 쥐었을 때 예, 새끼손가락이 닿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이 닿는 부분을 잡아서 자신의 엄지손으로 해서 약 10초씩 5번 정도 지압을 해주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이제 가래가 황색이고, 예, 그 다음에 탁한 경우에는 족부에 있는 통곡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예, 통곡이라는 혈자리는 5번째 발가락과 4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바깥쪽에 보면 오목하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뼈가 있습니다. 네. 예, 그 뼈 지나가면 약간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 자신의 예, 2번째 손가락으로 잡아야 혈자리를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에요. 2번째 손가락으로 10초씩 해서 5회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예, 남자는 항상 예, 좌측 혈자리를 이용하시고 여자는 우측 혈자리를 이용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래가 탁하기도 하고 맑은 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네 혈자리를 다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예, 먼저 소부의 혈자리를 이용하시고, 예, 그 다음에 중안 혈자리를 이용하시고, 예, 그 다음에 예, 풍륜 혈자리를 이용하시고, 예, 그 다음에 통곡 혈자리를 이용하시는데, 남자는 좌측, 여자는 우측으로 해서 지압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래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준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드리는 한방상담이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최준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준용의 한방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한방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연세와 키, 몸무게 알려주세요. 예, 나이는 60 안 하고 1m 67에 50kg입니다. 네, 앞에 최준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 받아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전화드렸는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않고 배가 한쪽이 없고 예, 그때 피를 뽑아도 몸무게 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이 이제 몸이 약해서 그러시다고 예, 환기, 황정, 백출, 감초, 당기, 생각 한쪽 그래 4개월 달에 먹으라 그러셨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한 달 보름을 먹고 있는데 선생님 예, 별로 그래 그게 체중하고는 연관이 안 돼서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처방을 내려주셨는데 예, 몸무게하고 연관이 안 돼서 제가 전화를 한번 더 드렸습니다 선생님. 예. 지금 4개월 먹으라 그랬는데 제가 지금 한 달 보름 먹고 있습니다. 네. 소화는 네. 어떠세요? 예, 소화는 막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예. 식사 양은 그 한방차 불러드린 거 복용하기 전보다 식사 양은 어떠세요? 조금 낫지요 선생님. 예. 그러면 제가 네. 지금 어머님한테 그 4개월 드시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4개월은 그 한방에서 이제 계절적인 요인 사면 일장의 원리가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는 우리 몸에서 피가 적혈구가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이 120일입니다. 예, 예, 그러면 기존에 이제 새로운 피가 생성이 되는데 120일이 걸리기 때문에 4개월 정도를 복용하셔야 이제 몸무게가 조금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예, 그 전에 지금 이제 전에 한방차를 복용하기 전보다 뭐 소화가 좀
늘은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식사량도 뭐 예, 조금 그거는 좋아진, 그런 맞습니다. 예, 느낌이 있으면 그 예. 한방차는 지금 어머님한테 잘 맞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 차 요법을 지금 하루에 제가 이제 2번 복용하시라고 예,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어머님이 그 차 요법을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2번 복용하고 두 번째 날은 3번 복용을 하면서 두 예. 번 복용했다, 3번 복용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1개월 반 복용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2번씩 복용했던 것을 앞으로는 이제 2번, 3번, 2번, 3번 이렇게 아, 번갈아, 늘려가야 예, 됩니까? 번갈아 가면서 2개월 반 복용하시고 예. 다시 저희 방송국에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 2개월 반 정도 뭐 이제 그때 돼봐야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네요, 선생님. 예, 그렇죠. 그런데 현재 소화가 좀 늘고 식사량이 조금 늘었으면 예. 몸무게가 증가가 되는 경우는 어머님이 워낙 폐 기능 자체가 맞습니다.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력이 저하가 되고 기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예. 4개월 정도 가야 몸무게는 조금 변화가 옵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그렇습니까? 그때 제가 변화가 오면 그때 다시 더 상황을 봐서 아, 보강을 할 수 있는 한방자요법을 더 추가로 아,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럼 선생님, 제가 지금 한 달 버려 먹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몸은 조금 내가 조금 낫다는 걸 느꼈는데도 그전 같지는 못하지, 선생님. 네네. 한 달 반 정도 먹으면 나는 이제 몸무게 올라오지 않을까 해서 안 올라와서 제가 전화 드렸거든요. 네, 그럼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럼 조금 더 한 2개월은 먹어봐야 되네요, 선생님. 예, 2개월 반을 드셔야 이제 4개월 120일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120일 지난 다음에 저희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세요. 아, 네. 그럴까요? 네. 네, 아이고, 어머님 선생님 너무, 지금 소화 기능도 좋아지시고 효과를 보고 계신 만큼 꾸준히 한방차 복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예. 분의 나이, 키, 예.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나이 77세, 네, 77세시고요, 어머니. 몸무게는 152. 키가 키가 152. 152cm. 예, 몸무게는 60. kg이시군요. 우리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 받아 보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전에 내가 4개월 전에 예, 선생님한테 상담해가지고 예, 그 어깨가 아파가지고 뭐 해서 예. 그 어떻게 몇 그램 해서 먹고 4개월 후에 전화하세요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전화 연결이 안 돼서 지금 했는데 그걸 약을 예, 그냥 그 사다가 많이 데려가지고 예, 이렇게 먹었어요. 조금 하기가 나가 그 기록 불암도 잘 모르고 그래서 네네, 그랬더니 지금 얼마나 많이 나서가지고 네, 다른 그 우리 아는 사람들한테도 내가 막 이렇게 전화번호 가르쳐줘가지고 그 선생님 나오시면은 상담해서 그렇게 먹어봐 참 좋아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잘 많이 나섰어요 어깨는요. 네, 근데 무릎을 내가 3년 전에 예, 양쪽 무릎을 수술해가지고 예, 그때는 수술 잘 됐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3년이 거의 다 되고 1년 전부터인가 예, 무릎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예, 붓고 종아리가 많이 붓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뚜둑뚜둑 소리 났었고 마치고 그 안에가 아프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갖고는 수술은 내리는 데 가서 그랬더니 너무나 내가 예민해서 그런다고 그러길래 예, 딴 사람들 같이 현 사람들 전화하면 그렇게 안 한대요. 다 많이 나섰대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을 또 가서 그 수술했으면 그 검사를 했더니 그 수술 헌데리는 다 좋대요. 세 군데를 갔더니 잘 됐대요. 예, 근데 내가 지금 증세가 어찌냐면은 앉았다 일어나면 아무데도 안 아프고 누웠고 침대에서 이끌으면 하나도 안 아픈데 예, 걸걸은 뻔하고 자전거 타는 이렇게 뚜둑뚜둑 소리 나면서 그 안에가 아프면서 예, 아파요. 그리고 맞혀. 그러면서 이제 종아리가 붓고 양발 신고 나가면 양발 식은 그 자리가 붓고 나오고 예, 도대체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종아리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다리가 예, 왼쪽 다리가 더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지보면 다 아파요. 지금은
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선생님한테 연락하려는데 계속 안 받더니 오늘이 연락이 됐네요. 감사하게. 예. 지금 현재 그 예. 무릎은 양쪽에 다 인공관절 수술하셨다는 거잖아요. 아, 예, 인골관절 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수술 부분을 이렇게 어머님이 병원에서는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예. 만지면, 무릎을 만지면 뭔가 약간 뻐근하고 아픈 느낌이 드세요? 만지면 이렇게 싸끈싸끈 아프고 이렇게 걸어다니면 뻐근하고 아프고 앉았다가 이제 자전거를 타라고 하더라고요. 자전거 타면 더 아파가지고 예, 운동을 지금은 못 하고 있어요. 걷는 것만 하고 예. 그러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좋아요. 그러면 속도, 그, 종아리가. 예, 그 무릎이 아픈데 그 부분에서 열이 나는 증상도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열은 안 나고 그 다음에 약간 그 무릎이 좀 붓는 느낌도 드세요? 무릎은 안 붓는데 종아리가 양쪽에 종아리가 다 부어요. 예. 지금 이 수술을 3년 전에 하셨잖아요. 예, 3년 전에 했어요. 지금 현재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 예, 혈압약 먹고 당도 먹고 고지혈증도 먹고 예, 갑상선 약도 먹고 예, 그래요. 예. 현재 그 3년 전보다 몸무게는 어떠세요? 몸무게는 저기 2kg 수술하니까는 싹 빠지더니 예, 지금은 2kg가 쪘어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수술 전에 들어갔을 때보다 몸무게는 2kg 그냥 비슷한 거예요? 들어갈 적에는 쪘지요. 저거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나니까는 4kg가 빠지더니 예. 그거는 이제 아직 4kg까지는 안 쪘는데 예, 지금은 그보다 2kg를 더 쪘어요. 예, 예를 들어서 수술할 적에는 58kg였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60kg니까. 예. 지금 병원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수술 부위에는 문제가 이제 없다고 했은 경우는 그 네. 안에 이제 기능적으로 지금 어머님께서 그냥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거나 편안히 계실 때는 전혀 증상이 없으시잖아요. 예, 없어요. 예, 그런데 뭔가 움직이고 운동을 하고 그러면 무릎이 예. 지금 마치는 느낌이 드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죠. 예, 많이 아파요. 예, 이 경우는 지금 무릎 와서 인대하고 근육 쪽에서 그 예. 하중을 받쳐주는 힘이 떨어져서 그래요. 아, 인대하고 근육이? 예, 예. 그런데 아. 그 첫 번째 원인이 예전에 지금 그 수술하고 났을 때는 몸무게가 하여튼간 4kg, 지금의 몸무게 뭐 58kg였을 때가 하여튼간 수술을 해서 좋아진 것도 있지만 몸무게도 58kg였을 때는 걷기도 좋고 괜찮으셨거든요.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60kg니까 먼저 예. 몸무게를 58kg로 좀 만드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피부를. 그 다음에 현재 그 소화는 어떠세요? 아, 소화 잘 돼요. 예, 화장실 대변은요? 아, 대변도 잘 그냥 보시고요. 저기, 예, 소변도 시원하세요? 예, 시원한데 자주 봐요. 예, 참을 수는 있으세요? 별로 못 참겠어요. 예. 이때 소변을. 여기 지금 무릎 그 근육하고 인대 쪽, 그 다음에 이렇게 순환시키는 쪽에 도움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한방차요? 예. 예, 오가피, 오가피, 예, 그 다음에 두충, 부충, 예, 그 다음에 예. 우슬, 우술, 예, 그 다음에 감초, 감초, 예, 그 네 가지를 각각 예. 5g씩 넣으세요. 각각 5g. 예, 그러면 이제 예. 그 비율로 어머님께서 그냥 뭐 20봉을 만들겠다, 30봉을 만들겠다, 그러면 높여서 예. 이렇게 한꺼번에 다리셔도 됩니다. 아, 예. 예, 그러면 그 차요법을 예. 지금 병원 약을 하루에 몇 번 드세요? 어떤 약이요? 예, 병원에서 지금 혈압약, 당뇨약, 그건 고지혈증약, 하루에 한 번. 예, 언제 드세요? 아침밥 먹고 20분 지나서. 아, 예, 그래요. 그러면 이 차요법은 예. 그 한 11시나 12시쯤이면 좀 출출하거든요. 예, 그때 한번 드시고요. 예, 그 다음에 한 5시나 6시, 저녁 식사 몇 시쯤 하세요? 저녁에 5시 반이나 6시 보통 해요. 아, 예, 그래요. 그러면 4시에 한 번 더 드세요. 4시에? 예, 그렇게 하고 그 예. 식사량을 예. 조금 줄이세요. 양을 줄여요. 예, 식사를? 그러니까 몸무게가 지금 한 2kg가
예. 몸 컨디션이 좋았을 때보다 2kg가 늘어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식사량을 특히 이제 저녁 식사량만 한 예. 2숟갈 정도만 이렇게 줄이세요. 아, 그렇게 할게요.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4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예.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세요. 그래, 예, 근데 이게 선생님, 네.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예. 수영을 하고 다니거든요. 네. 수영하고 그러면 온찜, 냉찜 그런 건 안 해도 되고 예. 수영을 해도 되겠어요? 물속에서 운동해도 되겠어요? 아, 예. 수영은 괜찮으세요. 그 내 몸에 괜찮을까요? 내가 저기 O형인데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지금 어머님이 이렇게 병원에서 지금 자전거 타기를 하라고 했는데 대부분은 예. 그렇게 무릎을 수술을 하시면 자전거 타기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예. 어머님은 자전거 타기를 해서 뭔가 좀 더 불편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 아파요. 예, 그러면 그 운동을 하지 말고 예. 전에도 수영은 좀 하셨어요? 전에도 예, 수영 그냥 가서 안에서 걷는 거예요. 물속에서 예, 수영을 안 예. 하고 걷는 물속 거. 걷기는 참 좋은 운동이에요. 야, 그 그래요? 무릎에 하중을 적게 받기 때문에 그 예. 물속 걷기 예전에 하셨을 때 컨디션 어땠어요? 아, 그때 갔다 갔으면 더 힘들었어요. 그래갖고는 내가 물이 안 맞나 어쩌나 싶어갖고는 이거 물을 그냥 선생님 뭐 만나면 꼭 이 얘기를 해봐야겠다 했거든요. 아, 예. 그러면 그때 시간을 조금 줄이세요. 줄여가지고. 예, 시간을 그때 뭐 한 30분 이상 했다고 하면 한 예. 20분 정도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오셔서 따뜻한 물에 조금 이렇게 샤워도 하시고 따뜻한 물에 족욕도 좀 하시고 그렇게 예, 예, 풀어주고 오시고 하세요.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럼 네. 혹시 이게 저기 찜을 온찜을 하여 냉찜을 할까요? 붓기는 안 했는데 그 수술한 자리는 종아리는 많이 부어가지고 있어서. 아, 온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 온찜이요? 네. 예,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4개월 후에 또 전화 드릴게요. 네. 네. 그럼 근육 네, 어머님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통증과 불편함에 대해서 상담드렸는데요. 박사님, 이분 같은 경우는 몸무게 증가가 원인이긴 했는데 이런 통증은 왜 생기게 되는 걸까요? 예, 이제 병원에서 요즘 연세가 높아지면서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하시는데 예, 이제 구조적으로는 연골이 없기 때문에 맞춰놨지만 이 경우 계속 어머님께서 서서 움직일 때, 예, 그 다음에 그냥 앉아 계실 때는 통증이 없는데 우리가 선다,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 몸에 하중을 전체적으로 받는 게 무릎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몸무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좋았을 때 몸무게가 어머님께서는 58kg이었는데 현재 2kg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예전 몸무게로 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몸무게를 극단적으로 음식을 안 드셔서 며칠 만에 뭐 우리가 한 2, 3일 안 먹고 굶으면 2kg는 바로 빠질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런데 우리 몸에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오장육부나 세포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안 주면 다음부터는 저장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녁 식사 양만 기존에 하던 양에서 한 3분의 2 정도만 드시고 3분의 1로 줄이고 장기적으로 조금 1개월 정도 이렇게 조금씩 하면 2kg는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근육과 인대 쪽, 무릎 쪽으로 따뜻하게 순환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인공관절은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데 네. 60세가 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심장 쪽에 에너지 자체가 노화가 되는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심장에 활력이 있어야 무릎까지 피를 잘 가게 돼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받게 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은 너무 잘 되었다고 하는데 수술을 되고 나서 며칠은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 통증이 있고 어머님처럼 이렇게 붓고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진료를 오시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무릎 수술을 무릎과 그 근육과 인대를 보강하는 치료만 해서는 안 되고
연세가 60이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심장 쪽을 보하는 약을 같이 써줘야 됩니다. 네.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피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어떤 심장약에 대한 심장 스탠스가 들어가 있거나 심장약을 복용을 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특히 한의원에서 이제 진찰을 해서 이 심장 쪽 보강하는 약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릎과 우리 인체가 나이가 들면 겨울이 되기 때문에 몸이 차가워져요. 그래서 손발이 차다. 그런데 무릎 수술한 뒤에 무릎이 자꾸 아프다. 그러면 이때는 손발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무릎 쪽으로 해서 피가 원활하게 잘 가고 근육과 인대가 소통이 되니까요. 이때는 이제 족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음료를 드실 때도 따뜻한 음료를 드시는 게 필요하고, 이제 고기를 드실 때는 특히 이제 생선은 약간 따뜻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생선을 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진욱의 한방 상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래 없애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가래 해소에 도움이 되는 생활 속 관리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가래가 있을 때 가래가 맑고 백색인 경우, 그 다음에 가래가 탁하고 황색인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래가 맑고 백색인 경우는 위와 장이 차고 이제 호흡기가 약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유산소 운동을 자주 해 주시면서 복부에 합백을 좀 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이에 반해서 가래가 탁하고 황색인 경우는 몸과 기관지에 열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해 주시고 과일이나 야채의 식사량을 조금 더 늘리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호흡기가 약해서 발생하는 가래에는 유산소 운동이, 이 체내 열이 많아서 발생하는 가래라면 야채와 과일 섭취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래로 불편을 겪고 계시다면 한방 치료로도 도움받아 보시고요. 건강한 삶과 가까워지는 시간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